의료기구 중 유치도뇨관은 환자의 배뇨를 돕기 위해 사용되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뇨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뇨관 삽입 시에는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변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변백 속에 소변이 오염되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폐쇄 배뇨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적절한 손 위생을 실시한 후 멸균된 물품을 이용하여 삽입해야 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적용하였다면 삽입 및 제거 날짜, 적용 이유 등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적용 중일 때는 폐쇄 배뇨 시스템을 유지하고 역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변백의 위치에 주의해야 하는데 소변백은 항상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관리 절차를 통해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지침으로는 인공호흡기 적용 시 최대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는 정기적으로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튜브에 고이는 응축수는 자주 배출해야 합니다. 흡인 카테터는 재사용이 금지되며 개방형 흡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회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흡인 기구는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교차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는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의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가 있는 기관 내관을 선택할 때는 커프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기도 분비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기관 내관이나 기관 절개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멸균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스팀 멸균기의 챔버 내 배수 거름망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하여 멸균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어 가스켓의 손상 여부와 이물질 유무를 점검하고 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외부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균기 내부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경우 필터 교체 경고 메시지가 뜨면 일주일 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또한 중요합니다. 제조회사의 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병원에서 보유한 의료기기 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정기 점검 및 수리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멸균기에서의 누설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설 검사는 멸균기의 챔버, 가스켓, 파이프 등에서 스팀이나 진공의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팀 멸균기의 경우 진공 누설 실험에서 실패할 경우 에러 코드 D3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스팀 멸균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공 누설 시험에서 실패할 경우 에러 코드 EM4가 뜨게 됩니다. 이 또한 점검과 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표지자, 즉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는 멸균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팀 멸균기는 주 1회 이상,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매 주기마다 생물학적 표지자를 실시하여 멸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멸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 또는 화학적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멸균 과정을 거친 물품의 불출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 멸균기는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이미 불출되었다면 해당 멸균 물품은 즉시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팀 멸균기에서 1회 양성이 나타나면 멸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조작자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물품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생물학적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표지자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멸균기를 점검하고
해당 멸균 일자에 관련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 재멸균해야 합니다. 이후 생물학적 지시계가 음성으로 진행될 때까지 매 멸균 주기마다 생물학적 지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경우 1회 양성이면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물품을 모두 회수하여 재멸균해야 합니다. 회수된 물품은 반드시 회수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내시경의 세척 및 소독 절차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희석한 효소 세정제로 적신 일회용 거즈를 사용하여 내시경 표면에 붙어있는 분비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시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내시경 기구의 내부를 희석한 효소 세정제로 충분히 흡인하여 남아있는 분비물을 세척합니다. 이 단계는 내시경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고정합니다. 이후 에어웨이 채널 세척 어댑터를 장착하고 약 10초 이상 버튼을 눌러 물과 공기를 분사하여 채널을 세척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내시경 기구는 세척실로 이동하여 세정제를 묻힌 일회용 거즈로 표면을 닦고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물이나 혈액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시경 기구의 바이옵시 채널과 석션 채널은 세척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내부를 잘 통과시켜 세척하고 채널 개구부와 내시경 손잡이 등을 손질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내시경 부속품은 희석된 효소 세정제로 세척하고 전용 브러쉬를 이용하여 홀속을 세정합니다. 세척한 내시경 기구는 U자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자동 소독기로 운반하고 매뉴얼에 따라 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검사가 완료되면 세척기 케이블과 내시경 채널을 연결하고 소독액의 사용 기준에 맞도록 자동 소독기를 세팅한 후 내시경 소독을 실시합니다. 내시경 소독 과정은 박테리아 세균 표절을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고수준 소독을 요구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수준 소독제는 글루타알데하이드입니다. 이 소독제는 2% 농도로 사용되며 20분 이상 침적할 경우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독성이 있어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르토프탈 알데하이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독제는 글루타알데하이드보다 자극이 적고 사용이 편리하며 0.55%의 농도로 12분 이상 침적하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소독 후에는 내시경을 꺼내어 멸균수나 여과수로 최소 3회 이상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소독제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공기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채널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시경 부속물의 세척 및 소독 시 첫 번째 단계로 부속 물품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분리가 가능한 부속 물품은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확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혈액이나 분비물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손질합니다. 이 단계는 부속 물품의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효소 세정제 희석액에 부속 물품을 5분 이상 침적하여 소독합니다. 이 과정은 세정제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적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독액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아있는 세정제가 없도록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에어건을 사용하여 부속 물품들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70% 알코올을 함께 사용하여 추가적인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온 플라즈마 소독이 가능한 포장지에 부속 물품을 넓은 면적으로 적절히 넣고 중앙 공급실에 저온 플라즈마 소독을 의뢰합니다. 소독이 완료된 후에는 습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시경 보관 시에는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된 보관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관장 소독 시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내시경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직선으로 걸어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시경의 내강은 알코올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완전히 건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장에 내시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관장 바닥에는 매트를 깔아 관리하고 매일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은 문이 있는 전용 보관장에 보관하여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내시경 기구 세척 시 감염 관리를 위해서 개인 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마스크, 방수 가운, 방수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올바른 착용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가운을 착용하고 그 다음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갑을 착용하여 모든 보호 조치를 완료합니다. 탈의 시에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장갑을 먼저 벗고 그 다음 가운을 벗습니다. 이후 보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마지막으로 손위생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재사용하는 보호구는 소독이 필요합니다. 보안경과 장갑, 방수가운 등은 500ppm 락스에 1분 동안 노출시켜 소독해야 합니다. 기구 세척용 싱크대와 청소 용구도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매 사용 후 500ppm 락스로 싱크대와 주변을 소독하고 사용한 청소 용구인 솔과 수세미도 매번 소독해야 합니다. 재사용 중인 청소 용구는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내시경실 보유 물품의 위험도를 정확히 분류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독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기구에는 후두경 날, 엠브백, 스타일렛, 산소 발생기, 드레싱 세트와 같은 기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며 멸균기를 사용하거나 화학 멸균제를 적용하여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준위험 기구는 후두경 날, 엠브백, 스타일렛, 산소 발생기, 드레싱 세트, 캔유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됩니다. 반면 비위험 기구에는 흡인병, 대변기, 소변기, 혈압계, 청진기, 고막 체온계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구는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락스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 수준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및 멸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먼저 높은 소독 수준이 요구되는 준위험 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병이나 유령기와 같은 기구는 저온 가스 플라즈마 멸균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엠브백, 스타일렛, 후두경 블레이드, 내시경 부속 물품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멸균이 필요합니다. 드레싱 세트는 유기물 세척 후 1대100 세니차임 희석액으로 5분 이상 소독한 후 스팀 멸균 또는 가스 플라즈마 멸균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낮은 소독 수준이 요구되는 비위험 기구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소독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두경 핸들은 알코올 솜으로 1분 이상 소독하고 석션 보틀은 500ppm 락스에 5분 이상 침적하여 소독합니다. 대소변기는 동일한 락스 용액에 5분 이상 침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기 등은 알코올 솜으로 1분 이상 소독하면 충분합니다.